안녕하십니까, 시티헌터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가 일단 유해하냐, 그렇지 않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염소는 물고기한테 유해할까요? 아니면 무해할까요? 제 생각은 염소는 무조건 유해하다입니다. 염소가 1차 세계대전 때 신경 가스로 쓰인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돼야지 유해한지를 이제 한번 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염소에 대해서는 많은 실험 자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옛날 거고, 최근 자료를 보면 어떤 과학자들이 민물고기 7종을 가지고 염소에 24시간에서 96시간을 일단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LC50 이 정도 노출을 했을 때 50%가 죽는 농도를 한번 구해 봤습니다. LC50이 0.07에서 0.84mg/L, 이건 ppm이죠. 이거였습니다. 가정집에 보통 오는 염소 농도는 0.3mg/L입니다. 즉 0.3ppm이죠. 이 염소 농도의 수돗물을 가지고 제가 두자강폭 100리터라고 가정하면 50%를 환수했을 때 얼마의 농도가 될까요? 50% 환수니까 50리터죠. 50리터에는 0.3에 50을 곱하면 15mg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리터에는 15mg 있겠죠. 그러면 0.15 ppm의 염소 농도가 됩니다. 좀 전에 24에서 96시간의 LC50이 0.07에서 0.84 ppm이니까요. 0.15는 이 사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농도가 24시간에서 96시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거의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물을 24시간 받아놔서 가만히 뒀을 때 한 83%의 염소가 날아가니까 0.15 ppm은 24시간 뒤면 대략 0.0255 pp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밖에 있는 거죠. 따라서 50%를 환수를 하더라도 죽을 염소 때문에 죽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염소는 물고기들한테 해롭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분명히 줄 겁니다. 특히 환수할 초반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초반에 몇 시간 동안은 극도의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수로 환수할 때 염소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우리 아파트는 물탱크가 있어서 염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을 보면요. 저수조, 즉 아파트 같은 물탱크, 이 저수조의 염소 농도를 0.1에서 4ppm으로 유지 관리하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물탱크에 염소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염소는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관리사무소 고소 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무조건 염소가 나온다. 아니면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뭐라 해라. 법을 어기고 있죠. 뭐라 하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염소와 유기물이 만나면 트리할로 메탄유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독성 물질이고요. 대표적인 성분은 클로로포름입니다. 유기물은 뭐가 있냐면 휴머스, 부식물이죠. 또는 우리가 좋다는 휴믹산, 풀빅산, 이런 거 같은 유기물이 염소와 만나면 클로로포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호수, 특히 PVC 아니면 고무, 하여튼 호수와 만나면 뭐가 생기죠? 클로로페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장할 때 고무다라이나 아니면 이런 호수를 사용했을 때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체는 클로로페놀이고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수나 아니면 어항물을 받을 때, 환수할 때는 상관없죠. 뺄 때는. 근데 물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식수용 호수나 실리콘 재질의 호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PVC나 고무호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공업용 특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식수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소제가 안 들은 거, 그런 호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수기 호수도 식수용이죠. 염소 제거제 제일 값이 사고 많이 쓰는 게 티오 황산 나트륨이죠. 두 번째, 염소 제거제로 많이 쓰이는 성분은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제를 사용할 때는 티오황산 나트륨이나 비타민 C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필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활성탄이 들어갔는지, 필터에 활성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수기 써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정수기에는 무조건 활성탄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RO 정수기는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면 RO 정수기로 환수는 하지 마세요. RO 정수기만 아니면 됩니다. 역삼투압 또는 RO 정수기. 그래서 정수기를
정수기 뒷면을 확인해서 RO나 역삼투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아니면 입수구, 출수구가 있는데요. RO 정수기는 출수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폐수 쪽이고 요게 정수물이 나옵니다. 이게 수돗물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폐수 쪽이 있는지 요거만 하나 더 있는지 요거만 확인하시고, 대부분 다 직수 정수기는 이 라인이 한 개입니다. 들어가는 곳 하나, 나오는 곳 하나. 많은 초보분들이 수돗물을 받아서 뭐 하루나 아니면 일주일을 놓고 환수를 하시는데요. 하루나 일주일 정도면 염소는 거의 날아가서 없거나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저수조에도 법적으로도 0.1에서 4ppm의 이 염소를 유지하라는 이 이유가 뭐냐면, 염소가 다 날아가면 그때부터 이 외부로 들어오는 세균 때문에 이 물은 오염이 됩니다. 얼만큼 오염이 될지는 솔직히 환수통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처럼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죠. 그래서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여름철이라도 염소 제거제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항상 하는 말이 뭐 약품 쓰면 안 된다, 뭐 위험하다 이러는데, 티오항산 나트륨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항에 아몬드 잎이나 오리나무 열매를 우려서 이렇게 어항에 넣으시는 분이 많은데, 특히 베타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 우릴 때는 반드시 염소가 제거된 물이나 또는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염소는 어차피 끓이면 날아가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연갈탄이나 소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바로 수돗물을 넣으면 트리할로 메탄유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왜? 연갈탄이나 소일에도 휴믹산, 풀빅산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생길 거고, 대표적인 그거는 크로로포름일 겁니다. 그러면 크로로포름은 독성도 있지만 뭐가 있죠? 살균 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갈탄이나 소일을 세팅해서 이렇게 요과기를 설치하고 물잡이를 하실 때는, 그리고 또 지라균을 넣으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염소가 제거된 수돗물을 넣으시고, 염소가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을 만약에 넣으셨다면 최소 하루나 이틀 뒤에 이 지라균을 넣으셔야 됩니다. 왜? 아까 크로로포름이 살균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갈탄이나 소일을 사용해서 물잡이를 할 때는 콩돌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크로로포름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레이션을 해주면 하루 정도면
다 날아갑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그냥 염소 제거제 또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물을 넣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은 염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염소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습니다. 괜찮다, 뭐 안 된다, 말이 많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키우는 물고기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를 다 희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셨지만 염소가 사실 환수로 해서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날아가서 사실 물고기를 죽이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논문 등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바로 죽이기에는 사실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해로운 거는 맞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해롭습니다. 그래서 해로우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잦은 스트레스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질병에 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뭐 직수로 하냐 안 하냐는, 그리고 염소를 제거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사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판단은 사육자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물생활 되시기 바랍니다.